안녕하십니까. 비가 옵니다. 아니 비가 아까 조금 그치더니 우산 안 쓰고 해도 되겠네 했는데 빗소리 들리죠?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쓰고 해야 돼요.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번처럼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저번에 그 억울하다는 분 그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악플도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고 또 제 생각도 좀 뭐 동의할 건 동의하고 아닌 것 같은 거는 제 소신대로 소신 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살이 넘는 나이 차에 교제를 하면 범죄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결혼까지 한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 필요성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 사람과의 결혼을 마치 베트남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관습 중 하나로 여기거나 매매혼으로 한국에 데려와서는 결국 종적을 감추고 가정 파탄에 이르는 사례를 접하고도 한국서 살든 베트남에서 살든 베트남 어린 신부와의 국제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대로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여자만 찾으면 안 돼요. 그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 같아요. 자, 다른 댓글. 남일 같지 않네요. 피해자 사장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다 퍼주고 뒤통수 맞은, 안타깝지만 베트남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작정하고 덤비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는 이방인일 뿐이다, 외국인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다 올인하면 안 돼요. 한국에 안전장치는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투자했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태처럼 이제 가정 불화 때문에 뭐 다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자, 다른 댓글. 자, 요즘 한국 여자한테도 경제권 못 맡기는데 베트남 여자한테 맡기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먹을지 말지는 고양이한테 달려있고, 그런 일들을 애초에 안 하는 게 좋고, 또 사업상 믿어야 한다면 내가 키웠어도 어느 지분 이상은 떼어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통수 대비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통수 대비할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빨리 뽑아내요. 조금 투자하고 빨리 뽑아내는 게 최고야. 근데 자꾸 저도 답답해서. 자, 다른 댓글. 자, 그냥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면 됨.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래서 베트남에 재산을 둔다? 그거 다 베트남 안에 거임. 남편은 외국인이라 권리 없음. 이혼하면 그냥 아내 거임. 제발 그냥 베트남에 재산을 두지 마세요. 만약 샀으면 그냥 와이프 선물 줬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함. 어차피 외국인 재산 따윈 인정도 안 됨. 본인 재산은 제발 한국에 자기 명의로 두시길.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대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최고의, 그거는 여기 베트남에 가져올 생각이 없어요. 그건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자, 다음 댓글. 한국에서도 못 버티는 인생, 정신 바짝 차렸어야지. 맞아요.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다음 댓글. 제가 국제결혼 신랑들에게 하는 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줄 거 아니면 아내 명의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베트남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듯 합니다. 돈에 환장해서 가족 도둑내고 보험금 착복한 사이코패스 엄 여인이 생각나는군요. 또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돈에 좀 환장하는 게 좀 있어요. 종특이에요, 종특. 그래서 돈으로 꼬시면 뭐 꼬시기는 쉬워요. 이제 돈에 미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단도 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돈으로 너무 하면 안 돼. 자, 다음 댓글. 베트남 아내 중 안 좋게 마무리될 때 그들만의 교과서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부러 폭력을 유도하게 연출도 합니다. 다 공유 매뉴얼에 이제는 교과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이든 베트남이든 마무리가 안 좋게 될 것 같은 분은 절대 뺨이나 폭력은 죽어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뺨 한 대 인생 나락갑니다. 뺨 한 대 맞으려고 아마도 광분 연출도 마다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음 댓글. 지인 소개로 만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물론 지인 소개도 신중해야겠지만 다행히 좋은 분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한번 만나고 결혼하냐,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결정하고 싶다고 했었죠. 당시 유튜브로만 베트남을 알았던 제 상식으로는 의뢰 베트남 오면 바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내 말 듣고 망치로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만나고 베트남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되었고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잘한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도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적당히 나야 취미나 말도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저도 여기서 다낭 와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는 당연히 했죠. 연애는 당연히 했는데 동거를 했어요. 동거. 그래서 저는 동거 추천합니다. 동거를 해야 이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해보고, 아니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최소 30년, 뭐 길게는 60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동거를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아, 이 사람하고 한 50년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안 돼.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좀 급하게 좀 하지 마세요. 급하게. 자, 다음 댓글. 베트남 절대 믿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사기당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뭘 믿고 남의 명의로 투자를 하나요? 그리고 자녀 있어도 뒤통수 치는데 자녀가 없으면 더 위험하죠. 베트남 사법도 절대 도와주지 않으니 이런 일 생기면 답이 없죠. 그냥 당해야죠. 자기는 절대 이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베트남 편들고 옹호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는 안 당하겠지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음 댓글. 결혼한 배우자가 남은 아님으로 순진한 생각에 투자를 했겠죠. 당사자가 감성에 젖어 베트남에 막 퍼주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한국이 선진국이라 치면은 한국보다 조금 못 사는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해답이 없네요. 변호사 고용에도 확실한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적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마음고생은 안 하겠죠. 사업을 안 하면 적어도 큰 돈은 안 날리겠죠. 몇 년 전 실화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에서 열받은 중국인 남편이 조폭 풀어서 베트남 부인과 가족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죠. 헐이네, 헐. 이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시고 사업하기 전에 신중하셔라. 자, 다음 댓글.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잘못은 베트남 갈 때 한국의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사업을 시작한 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아기를 낳고
5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워 하시네. 그죠? 자, 다음. 자, 속성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날 만나서 다음날 결혼하고 여행 갔다 와서 첫날 밤 보내면 내 여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전 교제 하시고 내 여자다 싶으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전 교제 안 해주는 업체랑은 절대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이거는 결혼업체 광고인데 근데 맞는 말이라서 제가 읽었어요. 그 국제 결혼을 이제 저처럼 베트남 현지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을 떠날 수 없는 뭐 환경이라든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처지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사전 교제하시라. 그리고 사전 교제 안 해도 또 잘 사시는 분도 있어서 꼭 이거는 뭐니까 남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남자가 잘 하면 돼요. 남자가 잘 해주면 돼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다 잘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솔직히 교민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베트남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안 하는 이유는 와이프 명의로 해야 더 싸기 때문이고 누구나 알고 있죠. 그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길 바랄 뿐 나는 아니겠지. 내 와이프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나이 든 남자의 불행 대부분은 아랫도리에서 나옵니다. 제발 아무 여자나 하지 말고 내 친형제 부모도 사고치는 마당에 처음 본 여자 뭘 믿고 그 여자 이름으로 한다는 건지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리랍니다. 자, 다음. 자, 이 영상으로만 전후 사정 모르고 비난부터 하시는 분 많을 듯. 공권력이 센 미국도 억울하다고 한국식으로 개기면 응징은 100배 이상. 베트남은 현지인이었다면 반 죽었을 거고 그나마 외국인이라 덜 맞은 것으로 생각하시길. 삿대질, 언성 높임은 대책 없음. 외국인이 요식업을 부인 명의로 했다면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할 수도 있는 업종이라 구제받기는 힘듦. 단지 본인이 모든 투자금을 처리했었다는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자문을 구해보시길. 그러나 투자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액을 찾기는 어려움. 부동산 취득을 부인 명의로 했다 해도 본인의 자금이 들어간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면 취득 당시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음. 단지 이익금은 취득자 부인의 몫이라고 보시길. 이건 결혼 전에 부인 명의로 산 것만 해당. 결혼 전에 부인 명의로 산 것만 해당. 결혼 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분배 금액이 틀려집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본인의 재산 처리와 관리 능력에 따라 재산 분배가 틀려질 뿐 베트남 여성분들의 가족 환경, 학력 수준, 성장 과정, 그리고 본인의 수준과 환경을 생각하시고 현명한 배우자 선택하시길. 그리고 언어 공부 안 하시면 결혼 지속률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지 마시길. 공안 말고 베트남에 한국 로펌도 많으니 그곳에서 자문을 구하시길.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자, 6억 동이면 그냥 툴툴 털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6억 원이면 큰일이네요. 해법은 법원, 재판 이런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전직 법인으로 진작 법인으로 운영하셨으면 괜찮았을 듯. 베트남 여자가 이혼을 쉽게 하고 돈에 집착이 심하고 경제력을 가지려 한다는 얘긴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사랑 없는 국제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남아에서는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의 명의로 사업하는 건 내 돈 다 가져가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그 돈으로 편안히 여생이나 즐기시지. 한 달 300만
한 달 3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도 20년을 쓸 수 있는 돈인데 안타깝습니다. 자, 댓글은 다 읽었습니다. 댓글은 다 읽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이니까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아니겠지. 응? 그리고 이게 자기가 법인 만들고 여기 투자법인 만들어서 또 투자비자 요즘엔 또 가격이 올라오고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그거 아깝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보험비가 너무 크긴 커요. 그래서 아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한 것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법인 없습니다. 저도 비자가 투자 비자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 비자입니다. 그래서 뭐 맞아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정식으로 했었던 게 맞아요. 그 이해가고 자기는 아니겠지 하는 거 이해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안 날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뭐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에 마사지 샵은 1,500만 원 투자했어요. 1,500만 원 투자해서 마사지 샵을 차렸고 잘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저희 네일샵도 임대료가 비싸지. 임대료가 비싼 거지. 그 인테리어비랑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서 한 거예요. 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돈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베트남에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군인연금 조금 나오는 거 말고 뭐 거의 없었어요. 돈 거의 없다시피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연금도 좀 모으고 코로나 때 재수가 좋아서 주식이 좀 잘 되고 뭐 이래저래 뭐 그렇게 한 거지. 뭐 하여튼 뭐 근데 그 이게 뭔가 하고 싶기는 해요. 여기 살아 보면은 그 하루 종일 뭐 매일 놀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하루 종일 놀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있어도 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놀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은 시간이 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놀으라고 해도 못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유혹에 빠진다고. 이제 사업을 해볼까? 또 자기가 이제 뭐 요식업을 좀 해봤으면은 또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뭐 오랫동안 뭐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 경험을 살려서 뭔가를 또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지인이 대박 가게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 대박 가게를 여기 와서 차리면 대박 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죠. 희망을 가지시고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희망까지 버리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뭔가를 하실 때면은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감을 좀 익히고 그때 돼서 좀 크게 벌렸을 때 최근에 오늘 영상이랑 최근에 그거 있죠, 억울한 거, 그거 잘 참고하셔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이상 투자한다 싶을 때는 그냥 와이프 명의로 주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하셔서, 그래 심사숙고했는데도 그래 와이프 명의로 하자 하면은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그래 잘못되면은 와이프 주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나중에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당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결국에는 그 억울한 거 당하는 거는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당한 거거든요. 그죠? 그 이상한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해서 뭐 모르겠어요.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던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면서 둘이가 사이가 틀어져서 이상한 사람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상한 사람이었다 치고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숨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하듯이 사전에 교제를 오래 하셔라.
그리고 데이트만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오래 옛날에 한국에서 좀 오래 해봤고 또 여기서도 뭐 사귀고 동거하고 지금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됐지만 그래서 많이 사귀어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신중하게 하시고 국제 결혼도 신중하게 하세요. 아니 그 뭐 이세가 갖고 싶어 미치겠다. 와이프가 갖고 싶어 미치겠다. 1년 뒤에 가지나 2년 뒤에 가지나 3년 뒤에 가지나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애를 낳든 결혼을 하든 그 와이프랑 50년 정도는 이제 나이에 따라 젊은 사람이면은 50년 이상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0년 더 작게 살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최소한 10년, 20년, 30년, 40년 가는 거고 자 연애 기간과 동거 기간은 1년, 2년 이거밖에 안 돼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살아보세요. 싸움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싸움을 해도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건데 사랑을 안 한다.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목적이 돈이다. 뭐 이러면은 더 자기가 돈으로 메꾸지 않는 이상은 화해하기도 힘들 거고, 그죠? 싸움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그래서 꼭 서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붙는 사랑 말고 좀 해보세요. 한 1년, 2년 좀 진득하게 좀, 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 꼭 결혼해야 된다. 난 꼭 죽어도 결혼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잘 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걱정돼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날라고 하니까 비가 그치네요.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